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에서 70대 부모님 세대의 소비 패턴과 삶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친구와 수다를 나누듯 진행할 테니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요즘 60대에서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왜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전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돈은 가족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아이들 학자금, 결혼 비용, 손주 용돈, 그리고 미래를 위한 노후 자금까지 본인을 위해 쓰는 돈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평생 아껴서 살아왔고,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지금 아니면 언제 써보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머니가 필라테스를 등록해 꾸준히 다니거나 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골프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혹은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캠핑카를 장만해 전국을 여행한다든지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서 70대 부모님들은 현재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건강, 취미, 여행과 여가 생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몸이 아파도 참고 견디며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말고 그냥 쉬면 나아진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양식이나 영양제 또한 사치처럼 여겨졌고 병원 방문도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들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몸이 곧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셨죠.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67, 8세 아버지께서는 몇 달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에게 근육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특별히 큰 병이 없었지만 막상 피곤함이 잦아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팔뚝과 어깨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원에서 간단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시도했지만 금세 허리가 뚝뚝 소리를 내며 통증을 느껴 포기하게 되었죠. 결국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젊은 사람들 뿐인 헬스장 풍경 속에서 자신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권유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트레이너는 아버지의 근육량과 체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앞으로의 운동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아버지는 변화의 징후를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었으며 아침 기상 후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식습관도 변화했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단백질을 챙겨 먹는 모습을 보고 단백질 보충제를 시작하며 닭가슴살과 계란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신체 변화뿐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목표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엔 10kg조차 힘들었던 데드리프트 목표가 이제는 40kg까지 가능해졌고 앞으로 2년 안에 100kg를 들어보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운동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건강 관련 소비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과거엔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부모님들은 근육 감소,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조식품을 챙깁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오메가3, 유산균 등은 60대 이상에서도 필수적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최근 오메가3를 챙기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자 숨이 차지 않고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이후 유산균과 단백질까지 추가하며 몸 상태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세 번째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안마의자, 기능성 침대, 마사지건 등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기구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69세 부모님께서는 처음 안마의자를 구매할 때
아내와 소소한 논쟁을 겪었지만 결국 하루 2번씩 꾸준히 사용하며 부부 모두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된 사례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운동, 보조식품, 기능성 제품, 정기 건강검진까지 모든 것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과거에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예방과 관리가 중심이 된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부모님과 달리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취미와 여행, 여가 생활에도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며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비 패턴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모님 세대의 취미와 여가 생활, 여행에 대한 소비 패턴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시 어떻게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헬스장에 발을 들였을 때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조금은 겁이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이 덤벨을 번쩍 들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라면 동네 공원에서 팔굽혀펴기 몇 개, 걷기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은 러닝머신 위에서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르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에서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제대로 챙겨야겠다. 다음 날 아들의 권유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켠에 솔직히 PT까지 받아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미 결제를 해놓은 상태였기에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맞이했습니다. 트레이너는 제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근육량이 아직 남아있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해 가벼운 덤벨, 기구를 활용한 근력 운동까지 처음엔 온몸이 쑤셨지만 주 2회의 꾸준한 운동으로 몸은 점차 가벼워지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헬스장에서 젊은 회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운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한 후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무릎과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오래 걷거나 활동해도 이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식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단백질을 챙겨 먹는 모습을 보고 나 역시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국밥과 짜장면이 전부였던 식단이었지만 이제는 근육 유지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신감과 활력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피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먼저 연락하고 운동 후에도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변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활동에 대한 의욕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넷째, 목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10kg조차 버거웠던 데드리프트가 이제는 40kg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2년 후에는 100kg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나이에 뭐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포기했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순간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었고 주변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몸뿐만 아니라 머릿속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트레이너와 동료 회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기고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활력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TV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서 체력과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헬스장에서 처음으로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느꼈을 때였습니다. 옷이 여유 있게 맞기 시작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제야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줄었다거나 근육량이 늘어난 것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 운동도 함께하면서 균형 있는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작이 늦은 것이 아니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건강한 몸과 마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가족과의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내고 친구와의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인생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삶의 필수적인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나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감정,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체중이나 근육량 같은 외형적 변화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느끼는 상쾌함,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침착함,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자신감 등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인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우울감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자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덕분인지 이전보다 감정 조절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차분하게 대처하려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는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꾸준히 운동을 반복하며 내 몸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거울과 체력 측정으로 확인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은 성취감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생기면서 일상에서도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헬스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레이너와 동료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운동 목표와 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면서 나는 단순히 체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능력과 사회적 활력도 함께 얻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은 일상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는 등 건강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하고
식사도 영양 균형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한층 상승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겪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가 쏟아질 때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몸에 그대로 쌓이고 피로가 오래 갔지만 운동을 통해 쌓인 체력과 정신적 안정 덕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달리기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땀을 흘린 후에는 마치 스트레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운동이 단순한 신체적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정화의 도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운동은 또한 목표 설정과 성취 경험의 중요성을 가르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근육량 증가 같은 단기적 목표를 세웠지만 점차 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km 달리기 완주, 특정 무게의 웨이트 들어 올리기, 요가 자세 숙련 등 각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내적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피곤함이 심해도 그냥 지나치곤 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기적으로 체력 측정을 하고 영양을 고려하며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직장, 친구 관계에서도 배려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나는 단순히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변화, 정신적 안정, 사회적 관계,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목표 성취, 자기 관리 등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삶 전체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루하루를 수동적으로 보내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신체적 건강과 체력의 향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피로가 쉽게 누적되었지만 이제는 몸이 가벼워지고 근력이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등 관절 부위가 강화되면서 작은 부상이나 통증이 생길 확률도 줄어들었고 체력 향상으로 인해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운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 관리 습관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식습관 또한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 초반에는 운동량에 맞는 식사와 영양 섭취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과일을 섭취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야채와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히 끼니를 때우거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했지만 운동을 하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의식하게 되었고 이는 곧 건강 유지와 체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또한 체중과 체지방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간은 근육량 증가로 체중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점차 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체형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 주변 지방이 감소하면서 몸이 탄탄해지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만족감과 체력 측정 결과에서 확인되는 개선은 작은 성취이지만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러닝머신을 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달리기 거리와 시간을 늘리면서
숨이 차는 속도와 회복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심폐지구력의 향상은 단순히 운동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장시간 업무나 야외 활동, 여행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건강관리가 단순히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능동성을 높이는 도구라는 점이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단순히 몸이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관리 능력이 향상되며 일상에서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질과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였습니다. 한편, 운동을 시작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과제는 꾸준함과 인내였습니다. 초기에는 운동이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바쁜 업무와 일상 속에서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날씨나 컨디션 때문에 계획이 자주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운동 루틴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서 꾸준함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번의 운동이 모여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단위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작은 노력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의 또 다른 핵심은 수면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늦게 잠들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해 하루 종일 피로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피로 누적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깊고 숙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체력 회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경험한 또 다른 변화는 호흡과 자세의 개선이었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과 코어 운동을 통해 복근과 등 근육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되었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 통증이나 근육 피로가 줄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심폐운동과 호흡 훈련을 통해 폐활량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깊고 안정적인 호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운동과 건강관리가 단순히 근육과 체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신과 삶의 질에 포괄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의 상호작용은 특히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근육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꾸준한 루틴 속에서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체형 변화보다 더 중요한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파트 A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운동과 건강 관리가 단순히 외형적 변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체력, 식습관, 수면, 정신적 안정, 스트레스 관리, 자기 관리 능력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동을 통해 삶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 자기 이해, 그리고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운동과 건강관리는 단순히 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 향상과 체형 관리가 목표였지만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자기 통제력과 자기 인내심을 길러주었고 이는 곧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회복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마주치는 피로, 근육통,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스스로를 이겨내는 경험은 실제 생활 속 도전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강인함을 길러주었습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 경험한 작은 목표 달성의 연속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km 달리기를 완주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매주 조금씩 거리를 늘리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결국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운동 결과가 아니라 목표 설정과 계획, 실행, 그리고 달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능력,
즉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이 활발히 움직일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받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우울해졌지만 운동 루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면서 감정의 기복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된 점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체력 한계, 근육 특성, 회복 속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실패나 지연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과정을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긍정적 자기 수용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동과 건강 관리의 경험은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 파트너를 만드는 것을 넘어 상호 지지와 공감, 협력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 능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의 심리적 효과는 장기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가 구조화되고 자기 관리 습관이 정착되며 이는 운동 외 영역에서도 생산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마친 후에 업무나 학습에 몰입할 때 체력과 정신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과 집중력, 자기 통제력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과를 높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은 자기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 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운동 초반에는 외부 자극, 예를 들어 트레이너의 지도나 친구와의 약속이 동기부여의 주요 수단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지속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 상황에서도 자기 주도적 동기부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를 만들어가는 능력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험은 또한 장기적인 정신적 회복력과 자기 관리 습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가 누적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도 최소한의 운동을 이어가는 습관은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는 연습과 유사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오늘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자는 사고방식을 체화하면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경험을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운동을 통해 정신적 명확성과 집중력 향상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 중에는 몸의 움직임과 호흡, 자세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일상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때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마음 챙김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감소, 감정 조절, 생산성 향상 등 정신적 성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파트 6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운동과 건강 관리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자기 통제력, 목표 달성 능력, 자기 이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능력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며 이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삶의 전반적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 자기 인내, 목표 설정 능력, 자기 수용, 그리고 몰입 경험을 통한 자기 성장입니다. 운동과 건강 관리의 장기적인 효과는 단순한 체력 향상이나 외형 변화를 넘어
삶 전체의 질과 행복 수준에 깊게 연결됩니다. 이전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이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운동 습관은 삶의 구조와 시간 관리, 목표 달성, 자기 통제와 같은 핵심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이 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선 운동과 건강 관리는 장기적 에너지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과 근육량이 향상되면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고 업무나 학습에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신체적 효율성과 정신적 지속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업무 환경에서도 운동을 통해 강화된 근력 지구력 덕분에 자세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효율성은 삶의 생산성과 성취감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운동 습관은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스럽게 기분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고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 회복력이 길러집니다. 장기간 운동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누적되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자기 통제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운동과 건강 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관계 강화입니다. 운동을 통해 형성되는 커뮤니티, 운동 모임, 트레이닝 그룹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특히 공동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경험 공유는 동기부여, 지지, 협력의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사회적 기술과 공감 능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장기적으로 운동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운동은 또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장기적인 운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체력 한계, 회복 속도, 신체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불필요한 비교나 자기 비판을 줄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 자기 수용은 장기적 행복과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과 건강 관리가 가져오는 또 다른 장기적 이점은 자기 주도적 생활 습관의 확립입니다. 운동 루틴을 유지하면서 시간 관리, 식습관, 수면 패턴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이 함께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게 되면서 전반적인 생활의 규칙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일상적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장기적인 운동 경험은 목표 달성과 자기 효능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반복적 경험은 작은 성취가 쌓여 큰 성취로 이어진다는 점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 이피커시를 높이고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5km 달리기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연습하여 완주하게 되면 일상 속 다른 도전 상황에서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운동은 또한 심리적 회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 과정에서 반복되는 피로, 근육통, 계획 지연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는 경험은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계획대로 운동이 힘든 날에도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거나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경험은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적응력과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운동과 건강관리의 장기적 효과는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 향상과 체형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 자기 효능감,
사회적 관계, 자기 주도적 생활 습관 등 삶의 여러 핵심 능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는 곧 삶의 질적 향상과 행복 수준 증가로 직결됩니다. 결국 운동과 건강 관리는 단순히 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삶 전반을 개선하고 장기적 행복을 구축하는 필수적 수단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 목표 달성이나 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성장, 자기 수용, 사회적 확장, 자기 효능감 향상 등 삶의 깊은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습득한 자기 통제력, 목표 달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서 조절 능력 등은 일생 동안 적용 가능한 삶의 핵심 역량이 됩니다. 운동과 건강 관리의 장기적인 효과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질, 행복, 장수와 깊이 연결됩니다.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례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가 행복감, 만족도, 삶의 의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철학과 일상 태도, 심리적 회복력, 사회적 관계 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운동과 건강 관리는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기분 향상을 가져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운동을 습관화하면 단기적인 기분 전환 효과를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 상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안정시키고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게 합니다. 둘째, 운동은 삶의 의미와 자기 만족감에도 기여합니다. 장기적인 운동 경험은 작은 목표 달성과 자기 개선의 반복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은 나는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강한 자기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행복을 단순한 순간적 기분이 아닌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만족감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삶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자기 주도적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성취가 누적되며 자기 만족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셋째, 운동과 건강 관리가 장수와 건강 수명에 기여하는 것은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 근골격 건강, 면역 기능, 대사 기능 등 신체의 주요 시스템을 최적화하며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고강도보다는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은 노년기에 접어들더라도 신체 기능 유지와 삶의 독립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 질환 발병률이 낮고 건강 수명이 길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넷째, 운동은 심리적 회복력과 스트레스 대응력을 강화하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장기적인 운동 습관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며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도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많다고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긍정적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이러한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운동은 사회적 관계와 연결감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운동 모임, 그룹 트레이닝, 취미 활동으로서의 스포츠 등은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동기부여, 협력, 유대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에도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운동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 경험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적 지지망과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운동과 건강관리는 자기 수용과 자기 존중감을 높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목표 달성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자기 비판을 줄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수용은 장기적인 행복과 직결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일곱째, 운동은 삶의 구조화와 규칙성을 제공하며 이는 전반적인 만족감과 연결됩니다.
운동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식습관, 수면, 업무, 학습 계획 등 다른 생활 영역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효율화됩니다. 이러한 생활의 규칙성은 스트레스 감소, 시간 관리 향상, 목표 달성 능력 증진 등으로 이어져 삶의 통제감을 강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건강 관리가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이 향상되면 더 많은 활동과 사회적 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는 정서적 만족과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자기 효능감, 자기 수용, 회복력 등 심리적 역량이 강화되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동과 건강 관리는 행복과 장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합적, 총체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는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신체적 건강과 체력 증진, 심리적 회복력, 자기 효능감, 사회적 관계 강화, 삶의 구조화, 자기 수용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장기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운동과 건강 관리는 삶의 의미와 장기적 만족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삶, 즉 삶의 질 높은 장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동과 건강 관리의 장기적 효과는 행복, 만족, 장수라는 삶의 궁극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꾸준한 실천과 자기관리가 삶 전체를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동과 건강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설계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